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첫 네. 금리 인상을 2023년 3분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본강님은 이번에 테이퍼링이 일어나면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니? 아, 네네네. 왔니가 좋아요? 안녕하세요가 좋아요? 저는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네네. 오늘 자켓을 입으셨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광고 찍었거든요. 아주 큰 회사 찍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제 성향이 MBTI를 해보니까 INTP래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찍을 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네네. 매도해서 코스닥 기준으로 1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네. 오늘도 2.6%가 더 떨어졌는데 주식에서 이제 외국인 또는 기관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기존 영상에서 거래 수급을 보는 게 초보 투자자들의 어떤 실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국민연금, 투자신탁 많은 기관들의 수급을 보긴 하거든요. 근데 코스피 전체로 본다기보다는 좀 짧은 시계열을 가지고 거래할 때 조금 더 개별 종목 안에서의 그런 수급을 체크할 때가 있어요. 개별 종목에서. 오늘 내가 이 주식을 뭐 한 이틀 정도만 들고 가려고 들어갔는데 앞서 말한 기관, 외국인 이런 수급들이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뭐 진입을 안 한다거나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제 시계열을 넓게 잡고 보는 주식들에 한해서는 수급을 딱히 보진 않는다,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수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매크로 환경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게 더 직관적이지 않나. 내가 기관 외국인이라면 포지션을 왜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장기적으로 나의 투자 생활에서 유익한 것 같다. 그거에 너무 이제 몰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의미하다라는 걸 또 알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외국인 매도세 중에서도 하방 경직성이 있는 주식을 좀 사라고 말씀하셔서 좀 살펴봤는데 외국인 매수 업종 1위가 LG화학이더라고요. 네. 주로 2차 전지 업종이 좀 선방을 했는데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아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사실 2차 전지 시장은 당분간은 향후 한 3, 4년까지는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특히나 LG화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2위의 거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뭐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1위를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의 점유율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외국인들이 되게 탐내는 주식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잘 안 팔려고 한다. 사이클을 타는 업종들은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당연히 팔고 싶겠죠. 가치 대비 지금 고평가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매도를 시작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산업군에 속해 있는 거기서도 가격이 싼 근데 이 두 개가 맞물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만약 LG화학이 이런 시기에 맞춰서 가격이 싸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똑같이 사겠죠. 시간이 지나면 오르니까. 근데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팔지 않는다. 그래서 안 빠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항상 이래서 어려운 것 같다. 싸게 사고 싶은데 이미 좋아 보이는 주식들은 안 내려온다. 골드만삭스가 이번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치를 9%에서 이제 5.5%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4분기와 2022년 전망치는 상향 조정하면서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첫 네. 금리 인상을 2023년 3분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본강님은 이번에 테이퍼링이 일어나면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온 지 연초부터였잖아요. 쭉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인이었는데 7월에 FOMC 의사록을 봤을 때 방향성은 이제 고용지표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번 연도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시장은 이미 1년 뒤, 2년 뒤에 사이클을 반영하고 있는 시점이다.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 매수해야 된다. 지금이 매수의 절호 찬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 좋은데 제조업 지수나 고용 지표나 이제 수출 지표들도 최고인데 왜 지금 테이퍼링 때문에 매도해? 왜 지금 주식 안 사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이 그걸 모르진 않거든요. 시장은 항상 지금 최고치기 때문에 지금 더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12개월, 24개월 뒤에 EPS를 반영하려다 보니까 경제지표가 최고치일 때 오히려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무가내로 주식을 매수 찬스다라고 하기보다는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 굉장히 오래 보유하려고 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 설령 더 떨어진다고 해도 매수를 더 할 예정이다. 다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야 되는 좋은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기존의 유동성으로 가치 대비 고평가되어 있던 버블 랠리를 해왔던 거잖아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그랬을 때 그런 주식들을 일부 수익 실현하고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든, 더 나빠지더라도 결국 언젠가 좋아질 그런 주식들을 사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락 사이클이 테이퍼링보다는 항상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서 또 증시는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더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증시는 또다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하락장에 네. 올해 말까지 묻어둬도 좋은 산업이 있을까요? 올해 말까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뭐 제가 어떤 산업을 이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다만 제가 여의도에 있으면서 이 여의도라는 곳이 요즘 정책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의도는 굉장히 서울 중심지이면서 스카이라인을 갖고 있는 계획구역이라고 할까요? 조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아파트들, 여기 주변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왜냐면 그걸 개발하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용인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히나 여기는 고층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보기 흉해지는 그런 이슈들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재개발이 될 거다라는 이슈에 계속 휘둘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여의도에서 보여진다. 15층 규제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풀어준다라는 건 서울 전체의 재개발을 많은 곳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갖지 않을까. 결론은 건설주라는 말씀이신가요? 입찰받은 건설사들은 굉장히 수혜를 보겠죠. 개인적으로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수혜 업종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익을 보는 회사들은 어디가 있을까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다만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뭐 6개월 안에 제가 막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네네. 다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락장 힘들어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질문을 받는 상담소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네. 조선주가 합병 이슈로 이제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어서 샀는데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17일 실적 발표로 악재가 다 반영됐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손절을 할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을 굉장히 넓은 시계열로 처음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사이클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 주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자체의 부흥보다 굉장히 개별적인 이슈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IPO도 있고,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조선사와 합병했을 때 글로벌 1위라는 이제 기업이 될 텐데, 그 이슈가 해결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한국조선해양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조선업 자체도 굉장히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뭐 물동량 증가라던가 이제 그런 벌크선 운임지수라던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하다. 다만 더 나빠지기 힘든 환경을 거쳐가고 있다. 기다림이 굉장히 필요한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투자처로 확실한,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곳에 장기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가를 할인하는 요소들이 해결되었을 때는 빠르게 또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손절한다라는 건 저도 이제 뭐 당연히 일부 들고 있긴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손절할 생각은 없거든요. 항상 개별적인 이슈에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근데 어떤 이슈가 선반영된 건지 아닌지, 그리고 또 언제까지 반영될 건지를 아는 동강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주가가 말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뭐 테이퍼링을 얘기로 들면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되기 전까지 충분히 증시가 하락하고 오랫동안 횡보했다.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에 저는 전부 다 반영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는 목요일은 오히려 타이밍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뭐 매수하든 매도하든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근데 이게 굉장히 숫자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경험으로 사실 이걸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투자 시나리오 피드백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업종은 호텔 레저 업종이고 매수 이유는 확진자는 악재에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심지어 2분기 흑자 전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했거든요. 네. 근데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꺾임과 동시에 현재 약 마이너스 10%를 받은 분이시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코로나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가장 빠르게 이제 개선되는 업종으로 보거든요. 특히나 호텔 레저 업종은 이제 여행객들의 이제 또 많은 수혜를 받는 업종이고, 면세점을 갖고 있는 또 호텔 업종들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가 빠르게 잠식돼가는 모습, 그리고 국내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올해 초랑 비슷하게 또다시 서비스업을 포함한 대면 산업들은 또다시 한번 랠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락하는 동안에 평균가를 잘 지켜야 된다, 평단가를 계속 낮추는 작업을 했을 때 분명히 또다시 사이클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라면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시도할 것 같다. 코로나의 종식과 서비스 업종은 역의 관계로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신흥국에 속한다는 네. 뜻에서 신흥국으로 삼행시 가능하실까요? 신흥국 굉장히 어렵네요. 신흥국? 네, 해주세요. 신흥국은 항상 투자처로 흥미로워 보이는 나라들이 많죠.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오늘 좀 자신 없는데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진 못해요. 몇 점인가요? 10점 만점에 11점이요. 11점? 네. 왜냐면 저도 국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약간 네네네. 이제 프리미엄 네, 맞습니다. 제공해서. 네네. 그럴 거면 점수 몇 매겨요? 객관적인 점수를 줘야 괜찮은 거 아닌가? 제가 상사라서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면은 나 이거 안 할래. 촌철살인하는 점수를 원하거든요. 되게 객관적이고 네네.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일인데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도 금요일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비웃으시네. 아니요.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요? 별 계획은 없는데.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증시가 어떤 분위기일지 모르지만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